(130번) 문제는 FTA에서 ABC의 부품 고장률이 각각 0.01일 때 최소 컷셋과 신뢰도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일단은 여기서는 또 최소 컷셋을 물어봤으니까 일단 해보죠. T 쓰고요. AND 게이트예요. AND 게이트인데 여기 아무것도 없이 그냥 AND OR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머릿속으로는 그냥 A, B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 A, B가 있다. 그래서 A하고 B가 AND 게이트로 있다. 자, A를 보니까 또 AND로 A, B다. 그래서 A는 A, B 이렇게 쓰고 여기에 있는 B는 여가 AND였잖아요. AND였기 때문에 B 그대로 한번 써주고요. A, B는 고칠 거 없고요. B를 보니까 CA예요. CA 이렇게 써줬어요. 근데 B가 OR 게이트니까 세로로 썼잖아요. 그러면 A, B도 어떻게 쓴다? 한 번 더 써진다. 이거 잊어먹지 말자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제일로 헷갈려야 하는 게 한 번 더 쓰는 것을 지금 그걸 눈으로 확인하거나 안 해보면 계속 헷갈립니다. 직접 해보실 수 있도록 반복해서 쓰는 것을. 그러면 이제 집합이 나왔잖아요. A, B, C하고 자 A, B, C 집합 하나 하고 여기는 A, A가 두 개 있으니까 A, B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A, B하고 A, B, C니까 컷셋이잖아요. 문제에서 뭐 구하라 했어요? 최소 컷셋 구하라 했어. 최소 컷셋 구하라 했기 때문에 A, B만 있어도 되는데 C가 있을 필요 없잖아요. 요거 지워지겠죠. 그러면 A, B만 나옵니다. 자, A, B라고 써진 게 답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A, B, A, B 요거밖에 없죠. A, B 하나밖에 없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에 있는 이 A, B라는 컷셋이 나왔으면 결국은 최소 컷셋을 가지고 FT도를 한번 다시 그려보겠어요. 자, FT도를 다시 그리면 뭔 말이에요? A하고 B가 있으면 뭐 일어난다? T가 일어난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T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A하고 B가 어떻게 있어야 돼요? 한 집합에 있으니까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A하고 B가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된다. A하고 B가 같이 입력이 돼야 뭐가 나온다? 탑사상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 놓고 자, 확률이 얼마라겠어요? A, B, C의 고장 확률이 0.1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0.1. 그러니까 T의 확률은요. T의 확률은 두 개, AND 게이트면 어떻게 해라? 곱해라. 이렇게 말을 했죠? 0.01이 됩니다. 1% 정도가 되고요. 문제에서 T의 확률 구하라 했어요? 신뢰도를 구하라 했어요? 신뢰도를 구하라 했어요. 신뢰도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신뢰도 R은 1에서 T를 빼줘야 되죠? 1-0.01 해서 0.99가 됩니다. 0.99. 99%가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서 답이 99%니까 0.99, 99.99% 이렇게 나온 게 1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그림에서 최소 컷셋을 구하고 신뢰도를 구하라고 하니까 최소 컷셋을 구해가지고 FT도를 이렇게 다시 그렸죠. 이렇게 그려놓고 T의 확률을 구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구한 방법이 여러분들이 최소 컷셋을 이용한 신뢰도를 구하는 방법의 하나가 됩니다. 자, 우리가 주어진 그림 속에서 주어진 여기에 있는 FT도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렇게 중복사상에 있는 경우에는 최소 컷셋을 구해서 FT도를 구해 다시 확률을 구하는 방법을 가지고 확률을 구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어떤 분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신뢰도를 구하라고 하니까 신뢰도는 T라는 것은 탑사상의 확률이니까 안 좋은 것의 확률이니까 1에서 T를 뺀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죠? 신뢰도를 물어봤어요. T의 확률을 물어본 게 아니라 신뢰도를 물어봤다는 것은 고장나지 않을 확률이에요. 근데 T의 확률은 고장날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장날 확률을 1에서 빼주면 고장 안 날 확률, 신뢰도가 된다. 그래서 T를 일단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에 다 0.01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0.01. 아, 제가 여기 앞에 풀이를 하는 과정 속에서 0.1을 넣었는가요? 0.1 곱하기 0.1을 넣었네요. 자,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여기에 FT도를 다시 그려서
최소 컷셋을 구해서 A하고 B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T 확률을 구할 때 A하고 B를 0.011, 0.01 곱하기 0.01 이렇게 해야지 0.0001 이렇게 되죠. 그래야 0. R 값은 1-T 하니까 0.9999 이렇게 나오겠네요. 예,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이네요. 0.1로 제가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0.01로 계산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T의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주면 되겠다. 이 생각하시고 0.01을 우리가 그냥 넣어봅시다. 여기다 이 그림에다가 다시 말하면 최소 컷셋 갖고 FT를 다시 안 그리고 여기 그림에다 0.01, 0.01, 0.01 확률을 다 넣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 T 그대로 한번 구해보시죠. T는 AND 게이트죠. AND 게이트니까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면 A 곱하기 B가 됩니다. 자, A를 구해보니까 A도 AND 게이트니까 0.01 곱하기 0.0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방금 했던 것처럼 0.0001 이렇게 되겠네요. 0.0001. 자, 이렇게 되고 B를 구해보니까 B는 OR 게이트예요. 그래서 1-1-0.01, 1-0.01 이렇게 되겠죠. 하면 1-0.99 곱하기 0.99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또 얼마 나오겠죠? 나올 거예요. 그 나온 값을 가지고 여기에 0.0001에다가 0.0001에다가 곱하기 여기 나온 값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T가 얼마 나올 거예요. 그 T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1에서 빼보면 또 값이 얼마 나오겠죠. 자, 그렇게 계산한 값하고 이렇게 계산한 값하고 값이 차이가 나더라.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컷셋을 언급했잖아요. 최소 컷셋을 언급했기 때문에 최소 컷셋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을 FM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과정이 복잡하지만, 자, 그래서 지금 문제는 최소 컷셋을 언급했기 때문에 FT도를 다시 그려서 최소 컷셋으로 그려서 이 그림으로 계산했던 과정을 FM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계산해도 뭐 답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건데, 왜? 최소 컷셋에서 이미 답이 1번으로 결정이 돼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푸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A, B가 두 개가 나올 수 있잖아요. 최소 컷셋을 잘 구해놓은 게 A, B가 답이 두 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뭘로 판단해야 돼요? 확률로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중복사상이 나왔을 경우에는 최소 컷셋을 구한 다음에 최소 컷셋을 가지고 FT도를 그려서 다시 구했던 처음에 했던 방식, 그 방식을 FM으로 보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답은 1번으로 결정이 되셨을 것 같고요. 자, 최소 컷셋을 구한 다음에 FT도를 최소 컷셋 갖고 다시 그려서 다시 계산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131번입니다. 결함수 분석법에서 패스셋에 관한 설명. 패스셋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패스셋은 고장을, 정상사상을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정상사상을 일으키지 않는 집합이잖아요. 좋은 집합이에요. 시스템의 약점입니까? 좋은 걸 약점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탑사상을 발생시키는 조합이다? 발생 안 시킨다고요. 시스템이 고장나지 않도록 하는 사상이 고장나지 않도록 한다고요. 그래서 좋은 집합이라고 우리가 말한 거잖아요. 패스에서. 답은 3번입니다. 시스템 고장을 유발시키는 필요 불가결한 기본 사상들이 고장을 유발시킨다 했으니까 이건 뭐예요? 다 컷셋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도 뭐예요? 컷셋이에요. 이것도 컷셋입니다. 그래서 3번만 패스셋의 의미가 된다. 자, 컷셋과 패스셋의 의미를 여러분들 헷갈리고 계시지는 않죠? 컷셋은 나쁜 거, 패스셋은 좋은 것, 일으키지 않는 집합이니까. 자, 계속 제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안 하고 풀려고 하면은 계속 뭔가를 애우려고 하지 마시라 이 말이죠. 그래서 결함수 분석법에서 132번이요. 결함수 분석법에서 미니멀 컷셋과 미니멀 패스셋에 대한 설명. 여기도 컷셋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미니멀 패스셋은 좋은 거예요. 미니멀 컷셋은 시스템의 신뢰성을 표현한다. 나쁜 것을 신뢰성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패스셋은 좋은 거잖아요. 좋은 것을 위험성이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미니멀 패스셋은 시스템의 고장을 발생시키는 최소의 패스셋. 고장을 발생시킵니까? 아닙니다.
미니멀 컷셋은 정상 사상을 일으키기 위한 최소한의 컷셋이다. 미니멀 컷셋은 정상 사상을 일으킨다. 맞죠? 그래서 나쁜 거라고요. 그래서 정상 사상을 일으키는 걸 컷셋이라고 본다. 자, 답 4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개 개념만 잘 구분하시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자, 미니멀 컷셋은 정상 사상을 일으키기 위한 무슨 집합이다? 최소한의 것이다. 그래서 미니멀이란 말이 붙죠. 답 4번입니다. 133번입니다. 자, 풋셀의 알고리즘으로 최소 컷셋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풋셀의 알고리즘 최소 컷셋 구하는 방법. OR 게이트는 항상 컷셋의 수를 증가시킨다. 자, 컷셋이 집합이 몇 개냐 이거예요. 자, OR 게이트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로로 쓰죠. OR 게이트가 나오면 세로로 전개하라 했어. 그러면 한 줄이 두 줄 됐잖아요. 두 줄 돼버리니까 컷셋이 몇 개 나오는 거예요?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OR 게이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다음이 또 OR 게이트면 이게 OR 게이트로 되면 이것도 몇 개로 나옵니까? 두 개로 다시 분열을 하죠. 이것도 OR 게이트면 다시 두 개로 나와요. 몇 개가 돼버려요? 네 개가 돼버려요. 그래서 OR 게이트는 항상 컷셋의 수를 증가시킨다. 맞는 말입니다. AND 게이트는 컷셋의 크기를 증가한다. 크기를 증가시킨다는 말에 보면은 자, 컷셋에 여기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 요소가 있었는데 여기에다 1, 2, 3 이렇게 늘어납니다. 왜? AND 게이트가 되면 세로로 쓴 게 아니라 어떻게 써져요? 가로로 써지거든요. 가로의 길이가 커지거든요. 그 말은 요소가 많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크기가 증가된다. 맞는 말이에요. 자, 크기하고 수 증가 두 가지 구분하셔야 돼요. 한 집합에 들어가 있는 요소가 많아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많아지게 되는 이유가 무슨 게이트가 많을 때, AND 게이트가 많을 때. 그러면 자, 이게 탑사상을 일으키기가 쉬워요. 이게 탑사상을 일으키기가 쉬워요. 여기는 요 하나만 있어도 컷셋이라고 했을 때 요 하나만 있어도 뭘 일으켜요? 탑사상을 일으키죠. 근데 여기에는 요것도 이렇게 있어야지 뭐가 일어나요? 탑사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FT도에서 AND 게이트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탑사상의 발생 확률은 낮아집니다. 5개가 다 갖추어져야지 탑사상이 일어나니까 일어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컷셋의 크기를 증가시킨다. 맞는 말이에요. 중복, 반복되는 사건이 많은 경우에 적용하기 적합하고 매우 간편하다. 자, 여기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중복사상이라는 게 아까 A, C, A, B 있었고 C, A 이렇게 있었잖아요. A가 뭐 되고 있는 거예요? 중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복사상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이 FT도를 그리고 나니까 똑같은 요소가 여러 군데서 나와요. 이렇게 해버리면 최소 컷셋을 구하고 나서 최소 컷셋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 최소 컷셋으로 다시 FT도를 다시 그려서 우리가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앞에서. 그런 것처럼 중복사상이 있으면 이 FT도가 다시 압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불편하죠. 그래서 간편하다 이 말이 잘못된 말이 됩니다. 탑사상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컷셋이 최소 컷셋이다. 탑사상을 일으키는 요소를 컷셋이라고 부르고 있고 최소한의 것을 최소 컷셋이라고 말하고 있다. 맞는 말이 됩니다. 자, 답은 3번입니다. 중복사상이 있으면 풋셀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기에가 이제 단계가 늘어나요. 한 번 더 해야 되고 다시 그려봐야 되고 이렇게 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불편해진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134번입니다. FTA에서 모든 기본사상이 일어났을 때 탑사상을 일으키는 기본사상의 집합. 탑사상을 뭐 한다 그랬어요? 일으킨다. 일으키니까 나쁜 거네요. 컷셋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컷셋이 있죠? 자, 최소 컷셋인지 컷셋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탑사상을 일으키는 기본사상의 집합을 무엇이라고 하냐? 여기서 끝났으니까 뭐예요? 컷셋이에요. 집합, 기본사상의 집합 중 필요 최소한의 집합을 무엇이라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해야 뭐가 돼요? 최소 컷셋이 답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최소 컷셋이 되려면 필요 최소한의 집합 이 말이 언급돼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림과 같이 FTA로 분석된 시스템에서 현재 모든 기본사상에 대한 부품이 고장난 상태입니다. 아, 부품 X1부터 X5까지 순서대로 복구한다면 어느 부품을 수리 완료하는 순간부터 시스템은 정상 가동이 되겠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지금 탑사상은 어떤 시스템이 나쁜 걸 써야 되잖아요. 뭐 되기는 것을 탑사상으로 잡아요? 고장을 탑사상으로 지금 잡아놨잖아요.
이게 고장이 났는데 고장이 나려면 엔드 게이트로 여기서 세 가지 요소가 다 하나씩 와서 엔드로 들어와야지. 지금 세 개가 세 선이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세 선이 들어오고 있는 거니까 입력 사상이 다 들어와야지 뭐가 된 겁니까?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요 선에서는 고장이 뭐가 났나 봤더니 오화 게이트로 1, 2, 3인 중에서 오화 게이트니까 셋 중에 하나만 고장 나도 고장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1, 4 둘 중에 하나 고장이면 고장이죠. 오화 게이트니까. 3, 4, 3, 5 둘 중에 하나가 고장이면 고장으로 오겠죠. 그럼 여기도 선이 입력되고 하면 뭐가 돼요? 고장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뭐라 하겠어요? 1번부터 5번까지 싹 고장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세 개 다 고장이에요. 오화 게이트는 하나만 고장이어도 통과하는데 세 개가 다 고장인 상태고 1, 4도 고장인 둘 다 고장인 상태고 3, 5도 고장인 상태예요. 둘 다. 자, 그러면 이걸 1번부터 순서대로 복구를 한대요. 자, 그러면 1번을 복구했어요. 그럼 1번은 뭐가 됐어요? 정상이죠. 1번이 정상이 됐어요. 여기도 1번이 있어요. 정상이 됐어요. 그럼 고장이 아니죠. 그러면 오화 게이트를 통과를 하려면 셋 중에서 하나만 고장이어도 통과를 해서 고장을 일으키는데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근데 1번을 고쳤으니까 2, 3 둘 중에 하나가 고장이어도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도 4가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3, 5가 고장나서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도 여기 세 가지 요소의 입력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 1번만 고치고 2, 3, 4, 5가 다 고장나 있으니까 2, 3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2번까지 고쳐봤어요. 2번 고쳤습니다. 2번 고치니까 여기는 3번이 올라가죠. 여기는 4번이 올라가죠. 여기는 3, 5가 다 올라가죠. 그래서 아직도 고장이에요. 자, 그래서 3번까지 고쳤습니다. 자, 고쳤어요. 자, 여기서 올라갈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오화 게이트를 통과해서 대기하고 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엔드 게이트는 세 개가 다 들어와야지 고장이 될 건데 여기서 고장 나는 요소가 없다고요. 3번, 1, 2, 3이. 그래서 여기에 입력이 없게 돼요. 입력이 없게 되니까 고장이 아니란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금방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셔가지고 나도 이렇게 생각해서 3번까지 고치면 고장이 안 날 거라고 생각했어 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시고 반대로 생각하신 분도 계세요. 자, 여기서는 뭐 고장이 일어나기 위해서 몇 번까지 입력이 돼야지 고장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근데 그것은 반대로 생각하신 거예요. 방금처럼 요거 지금은 다 1번부터 5번까지가 뭔 상태예요? 고장 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당연히 고장이죠. 근데 1번부터 복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가 고장이 안 일어나게 여기가 통과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몇 번까지 고쳐야 되는가 그걸 생각을 해보란 이야기죠. 그래서 1번 고쳐보니까 2, 3이 남았고 2번 고치니까 3이 남았고 3번까지 고치니까 첫 번째 요소에서 들어갈 게 없더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장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정상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방금처럼 생각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논리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FT도의 성질이 명제를 고장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요. 고장이 안 되게 하려면은 T까지 도달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럼 뭐를 고장난 걸 수리하면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자, 답은 X3가 고쳐지면 됩니다. 자, 13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FT도. 자, 요 내용도 현재 모든 기본 사상에 대한 부품이 고장난 상태입니다. 부품 X1부터 부품 X5까지 순서를 복구한다면 어느 부품을 수리 완료하는 순간부터 정상 가동 되겠는가? 앞에 문제하고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단지 모양만 약간 바꿔진 것 같아요. 근데 T 해놓고 엔드 게이트도 똑같고 5화예요. 자, 다 고장이래요. 자, 1번부터 고쳐보세요. 1번 고치면 이게 1번 고치면은 올라갈 게 없죠. 자, 1번 고치면 1번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2, 3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대기. 4가 올라가서 대기. 5가 올라가서 대기. 그러니까 3개가 다 올라왔죠? 고장이에요. 자, 2번까지 고쳤어요. 2번 고쳤더니 3번이 올라가서 대기. 4번이 올라가서 대기. 5번이 올라가서 고장. 그러니까 세 고장이 다 들어왔으니까 전체 고장. 3번을 고치니까 여기서 올라갈 게 이제 있다 없다. 여기서 없네요. 그래서 3번 고치는 순간 정상이 됩니다. 답은 똑같네요. 약간의 기호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문제에서의 답은 X3가 답이 됩니다. 거의 똑같은 문제죠. 이런 문제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하냐. 화학설비 안전성평가 5단계 중 제2단계에 속하는 것은 자 2단계를 물어봤어요. 화학설비 안전성평가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순서도 기억을 하시자고 말씀드렸고 자 제일 먼저 뭐예요? 작성 준비.
또는 자료 검토 1단계네요. 여기 1단계. 정성적이 2단계. 정량적이 3단계. 여기가 4단계입니다. 그래서 단계 물어봤네요. 단계 물어본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이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작성 준비, 정성적, 정량적, 안전대책 수립, 재정보에 의한 재평가, FTA에 의한 재평가 이런 것들이 소개가 돼야 되겠죠. 안전성평가 6단계 기억나시죠?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단계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단계를 물어보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이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정성적 평가 항목, 정량적 평가 항목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뒤에 이어서 바로 소개가 됩니다. 화학설비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방법 중 공장의 입지 조건이나 공장 내 배치에 관한 사항은 어느 단계에서 하는가? 입지 조건이나 공장 내 배치에 대한 평가를 언제 하냐 이거죠. 무슨 평가 항목이에요? 정성적 평가 항목이죠. 자, 정성적 평가 항목입니다. 정량적 평가 항목 5가지는 정해졌잖아요. 온도, 압력, 조작, 용량, 물질 이렇게 정해진 거니까 정성적, 배치가 잘 됐네, 입지 조건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정성적 평가죠. 자,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요 내용 물어본 거잖아요. 자, 최소한 요 2개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아닌 것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답을 또 1번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 2가지를 확실하게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음 주 화학설비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 있어 정량적 평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온도, 압력, 용량, 조작, 물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번 공정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량적 항목에는 공정은 없죠. 공정에 사용되는 온도, 압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다. 요 문제도 요거 가지고 낸 거다 이 말이죠. 요거 가지고 문제를 낸 겁니다. 자,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설명이 없네요. 요걸 여러분들이 6단계 기억하시고요. 정성적 항목이 어떤 것이고 정량적 항목이 어떤 것인가 반복해서 써보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실기에서도 나오니까요. 안전성 평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안전성 평가에 대한 것, 작업자에 대한 평가는 없습니다. 설비, 공정, 레이아웃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성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안전성 평가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작업자에 대한 평가는 대상에 빠져 있다. 이게 주가 아니죠. 작업자가 대상이 아니라 우리 공장에 대한 전체적인 안전성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작업자의 평가를 하면 더 좋지만 이제 기본적인 틀은 설비, 공정, 또 레이아웃, 우리가 어떤 레이아웃, 입지 내 조건 이런 것들 또 설비를 운전하는 데 필요한 온도, 압력 이런 것들에 대한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항목이 주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지 맞는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스템 분석 기법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컷셋과 FTA라고 하는 결함수 분석의 중요도는 제가 강조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인간공학에서 3문제에서 4문제가 기본으로 딱 정해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FTA에 대한 비중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해도 자기가 확실하게 자신이 들 때까지는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애매한 부분은 자 질문해요라는 카페 질문방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해보시고 안 되는 것들은 카페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을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강좌에 뵙겠습니다.